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 웹풀스택 1기 박병규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컨텍스트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행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실행 컨텍스트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에크마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실행 컨텍스트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실행 컨텍스트는 런타임 평가를 추적하는 명세 도구이며 언제나 실행 중인 코드는 최대 하나의 실행 컨텍스트가 존재하며 이를 실행 중인 실행 컨텍스트라고 한다. 실행 중인 실행 컨텍스트는 항상 스택의 맨 위에 위치한다. 말이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실행 컨텍스트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에 대한 객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행 컨텍스트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이 사진은 실행 컨텍스트의 구성 요소 중 일부만을 다룬 사진입니다. 사실 실행 컨텍스트는 매우 다양하며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발표에서는 중요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행 컨텍스트가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와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 정보와 외부 환경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는 let, const, 함수 표현식 등에서 사용이 되고 variable environment는 var, 함수 선언문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 선언에 있어 let, const 등은 선언, 초기화, 할당의 세 단계를 거치지만 var 선언은 선언 및 초기화가 동시에 발생한 후 할당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즉, 변수 생성 과정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의 호이스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실행 컨텍스트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는 자신이 아닌 외부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참조합니다.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는 변수와 함수의 식별자를 관리하고 해당 식별자에 바인딩된 것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식별자는 코드에서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바인딩은 식별자와 값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와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는 실행 컨텍스트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는 전역 객체를 참조합니다. 디스 바인딩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디스 값을 참조합니다.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는 변수와 함수의 식별자와 값을 저장합니다. 실행 컨텍스트 동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원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행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스택입니다. 이 스택은 콜 스택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싱글 스레드 언어인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해야 할 함수를 스택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거해가며 실행합니다. 힙에서는 동적으로 생성된 변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웹 API는 AJAX 요청, setTimeout 등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큐에 전달합니다. 콜백 큐는 웹 API로부터 받은 태스크를 큐에 저장합니다. 스택이 비어지면 이벤트 루프가 작동하여 큐의 태스크를 스택 위에 쌓아 올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실행되면 콜 스택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까요? 초기에는 펑션 A, 펑션 B, 글로벌 컨텍스트 순으로 콜 스택에 쌓여 있습니다. 스택은 first in, last out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되며 A 컨텍스트, B 컨텍스트, 글로벌 컨텍스트 순으로 사라지며 하나씩 실행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콜스택은 모두 비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한 개념들과 함께 실제 코드의 실행 컨텍스트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가장 먼저 전역 코드를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콜스택에 가장 먼저 들어가며 var a, let b, out 함수 등이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a는 선언과 초기화가 동시에 발생하기에 undefined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왜 초기화가 undefined로 저장되냐면 일종의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b는 선언만 되었고 초기화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고
아우터는 전역 함수이기에 함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후 전역 코드 실행 단계를 진행합니다. 변수 a와 b의 값이 1과 2로 정상적으로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우터 함수 컨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아우터 함수 또한 전역 실행 컨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코드를 평가한 후 실행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현재 렉시컬 엔바이런트를 보면 평가하는 단계이기에 전역 컨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역 실행 컨텍스트와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전역 실행 컨텍스트는 최상위 요소이기에 아우터 엔바이런먼트 레퍼런스에서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지만 아우터 컨텍스트는 상위 요소인 전역 실행 컨텍스트를 참조합니다. 이어서 실행 단계에서는 전역 실행 컨텍스트와 마찬가지로 A는 3, B는 4라는 값이 변수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앞서 전역 변수에서 생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는 A와 B에 3과 4를 저장했을까요? 앞서 식별자는 코드에서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가 같은 이름의 변수나 함수에서 어떠한 것을 참조할지 결정을 해주는데 이를 식별자 결정이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바스크립트가 식별자 결정을 위해 아우터 엔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서 다른 렉시컬 엔바이러먼트를 참조하는 것을 스코프 체이닝이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너 함수를 평가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C는 역시나 평가 단계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고 이후 실행 단계에서 O로 값이 할당됩니다. 이너 함수 역시 상위 함수인 아우터 함수를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서 참조합니다. 그렇다면 콘솔 값은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식별자에 바인딩된 값에 따라 3, 4, 5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양을 설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실행 컨텍스트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인바이러먼트 리코드,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 등이 합쳐서 실행 컨텍스트를 이룹니다. 실행 컨텍스트는 평가와 실행 과정을 거쳐 동작하며 실행 컨텍스트는 콜 스택에 쌓여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되며 제거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실행 컨텍스트를 통해 식별자 결정과 스코프 체이닝이 이루어집니다. 즉, 실행 컨텍스트를 통해 싱글 스레드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 컨텍스트는 객체를 바탕으로 한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실행되기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실행 컨텍스트를 표현하자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에 대한 객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